김병민 경희대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민주당이 결론을 낼 줄 알았는데 뭐 정개특위위원장을 가져갈 것이다. 기자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을 왜 미뤘을까요? 네. 내부적으로 아마 만장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 이게 만장일치가 필요한 건가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하. 이 완전한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더라면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은 현재 있는 의석을 28석 줄이는 것을 지역구석에 대한 예.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는 건데 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찬성을 하느냐, 실제 민주당 의원들을 사석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네. 하지만 적어도 이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해서 나서게 됐던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에 관한 안들에 대해서는 예.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하나의 부분이라도 완전하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공감대가 있을 텐데 정개특위위원장을 지금 신상정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한국당이 양보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을 던지면서 시간을 조금 더 벌자라고 하는 심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결국 뭐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다음 주에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네, 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제가 민주당이 지도부라면 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선택하는 게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저기 야3당의 반발과 뭐 여권 전체적인 법률권의 공조가 깨지고 이런 많은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 야3당의 반발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건 정의당이죠. 예. 그리고 지금 야3당에서 민주평화당의 이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나서서 이 정개특위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바른미래당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아하. 바른미래당의 현역 중에 또 상당수는 바른정당 출신이고 예. 여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에 대한 원천 반대를 했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야3당이 전체 반대한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바른미래당은 이제 손학규계와 다른 계가 또 이제 나뉜다는 말씀이시고요. 나뉘어져 있고 예. 이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른정당 현역 의원 전체 아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어디가 과반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의원들이 호남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예. 이러한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호남 지역 구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예. 현재 민주평화당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지지율, 예.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해서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국회 의석을 증원시키는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평화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3당 공조가 뭐 다 같이 깨진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예. 굉장히 복잡한 셈법으로 예. 일단 대통령이 공약하고 약속했고 조국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예. 검찰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나머지 변수들을 좀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신설 이게 지금 사개특위와 연관돼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고 지금 정개특위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 개편 요걸로 돼 있는데 네. 선거제 개편 지금 정개특위 이 대목에서 그렇게 셈법들이 복잡하군요. 저도 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네. 말씀을 주시니까 예. 하나로 딱 자르기 어렵고요. 예, 더 복잡한 셈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예.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기간 동안 의결이 안 되면 예. 180일이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180일이 지나서 의결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고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난 총 330일 기간 뒤에 의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4월 말에 패스트트랙이 태워졌으니까 예. 이 330일을 꼭 채우면 3월 말이 됩니다. 내년 3월 말 그러네요. 예. 내년 4월 중순이 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기간을 진행하는 대로 가게 되면 아하. 선거제도 개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예. 정의당 등이 얘기하고 있는 건 예.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기한이 8월 말까지도 2달이 연장이 됐거든요. 예. 8월 달 내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논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단축시켜서 속히 의결해갖고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그 내용을 의결해서 넘기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예. 그걸 빼고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의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축시켜서 처리가 어렵다라면 차라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더 강하게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실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민주당 내에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교수님, 교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통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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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예. 그렇게 이해도 네,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랑 좀 다른 게요. 예, 예. 이것도 뭐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예, 예. 이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상임위 그 정개특위 기한 내에 안 되면 예.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서 상임위 180일을 다 채우게 되고 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예.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법사위로 가죠. 예, 예. 예, 그 법사위 넘어가는데 상임위에서 180일 지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묵히는 이유는 이 체계 작구 등에 대한 심사 등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건데 예. 이걸 어차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그 90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전에 뭔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에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고 예, 사개특위 쪽에 예. 예, 특히 정개특위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야 될 변수도 워낙이나 많고 또 한국당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처리하겠다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 예. 또 민주당 내부에서의 이견, 야3당 내에서의 이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을 내년 총선 전에 그 벽을 넘기 너무나 어려워서 예. 굳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전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기자들도 네. 뭐 원래 기정사실화 이렇게 시키고 있었는데 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예. 민주당 쪽에서 고심이 될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이래저래 고심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뭐 선거제 개편 이런 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거 뭐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같은 거고. 사실 근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공수처 신설 이런 건 국민들 일상생활이나 어떤 기본권에 직간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크시죠. 아무래도 또 네. 문재인 정권도 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건 뭐 다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또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지원 의원하고 황영철 의원이 내일 이제 경선을 벌인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네. 시끄러운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이 사실은 중간에 예결위원장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데요. 아 원래 황영철 의원이 맡기로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영철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1년 기간 내에 예. 서로가 중간에 이제 넘겨받기로 해서 황영철 의원이 이번에 있는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 중간까지의 예결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있는 상황이었는데 맡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네, 근데 황영철 의원 입장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위반에 맞아요. 관해서 뭐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죠 지금 예, 진짜. 이게 대법원 판결을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김재원 의원이 같이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선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는데요. 예. 근데 이제 황영철 의원은 또 이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게 본인이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있었던 기간 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속 늦춰졌기 때문에 예. 이것을 본인이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황영철 의원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나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거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때 예결위원장 자리가 날아가게 되면 예. 그럼 그 자리를 두고서는 나중에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거든요. 예. 그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거는 정말. 예, 네, 물론 왜냐하면 결과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예. 이완영 의원이 중간에 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 맞아요. 예. 네, 이완영 의원이 가지고 있던 직을 잃게 되니까
그럼 그 국회의원 한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예. 상임위원회에서 이완영 의원 자리는 그럼 한국당이 가져가는 몫이냐 아니면 다시 그것을 재해석해야 되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국회가 뜨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같은 사건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주장과 예. 황영철 의원은 아직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예.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예결위원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예결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조정, 예. 문제는 결국 지역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총선을 앞두고 매 지역의 선집성 예산을 따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상징적인 그렇죠. 의미가 예. 있기 때문에 솔직히 놓치기가 좀 어려운 예. 그 그런 뭉터기 상황이죠. 돈을 그냥 또 자의적인 해석대로 좀 이렇게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이 있죠. 예. 지역구 주민 입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싸우는군요. 내일 뭐 이제 어쨌든 황영철 의원도 경선에 임하기로 하긴 했으니까요. 그죠? 예. 예. 근데 뭐 마지막까지 예.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또 얘기도 있어갖고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경선으로 자연스럽게 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뭐 낙마시키겠다 이겁니까? 일단 말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법사위의 사보임을 통해서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가고 예, 예. 예, 그런 과정으로 본인이 이제 윤석열 후보자 누구보다 잘한다는 거죠. 김진태 의원이 예. 예, 보다 그러니까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검사니까 예. 검사 예, 보다 매섭게 청문회에 임하겠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적폐청산에 대한 모든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야당에게 거센 공세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측면들을 매섭게 비판하겠다는 건데 또 일각의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 청문회만 지나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 그런데 여기 너무 나서서 거세게 비판했다가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 뭐 지난번 있었던 패스트트랙 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치기 당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이 예.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뭐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예. 설마 야당 국회의원이 그런 이유로 적당히 청문회에 임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또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뭐 대단한 데든. 예. 근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어떤 지금 쟁점들이 있습니까? 뭐 돈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예. 네, 아내 재산에 관한 도덕성 쟁점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정책적 쟁점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근데 이분이 입장이 뭐예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그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 적폐청산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예. 굉장히 예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 입장을 밝히진 않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무일 총장도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검찰개혁을 수행할 적임자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 마지막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에서는 예. 검찰 내부 조직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항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강한 반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조직에서도 윤석열 후보자의 생각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뜨거워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예.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바탕으로 한 예. 이 정책 역량 검증 그리고 두 번째로 예.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 한 논설위원이 예. 윤석열 후보자는 왼쪽의 적폐도 청산해야만 후보자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동안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의 칼날을 높이 들었다면 예. 총장이 되고 난 뒤에는 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수사할 거냐라고 하는 목소리를 야당이 제기할 거고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도 이제 흥미로운 대목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또 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보면 이제 사실 칼자루를 거꾸로 질 수 있느냐 뭐 이래갖고 예 또 정권 말로 갈수록 또 이렇게 되는 것 네.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게 네. 검사라서 이 정부 어떤 바람대로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해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연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면 예.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예. 그 말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과연 검찰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예. 한때 잠깐 검찰을 떠났던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조직 돌아오면서
이 수사실에서 나오는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예, 엄청난 칼잡이에요, 진짜. 예. 네.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 적폐청산 등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내세울지 그게 좀 청문회 과정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또 지켜보고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예. 네. 김병민 경희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